안녕하세요. 여행지TV 김재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오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우스는 강의 신인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강제로 바람을 피웠죠. 제우스는 자신이 바람핀 것을 들킬까 두려워 이오를 소로 변신시켰습니다. 이를 다 아는 헤라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제우스를 졸라서 소가 된 이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는데 감시는 눈이 100개나 달린 아르고스에게 맡기게 되죠. 하지만 결국 제우스의 계략에 아르고스는 죽음합니다. 이에 화가 난 헤라는 이오를 보복하게 되는데 이오가 헤라의 괴롭힘에 도망 다니는 것은 그리스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합니다. 오늘은 이오에 대한 헤라의 보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는 등예를 시켜서 이오를 감시를 하게 만듭니다. 등예를 시켜서 이오를 괴롭히게 합니다. 등예가 뭔가 하면 이 쇠파리인데 벌처럼 입이 아주 뾰족하게 생긴 벌인데 한번 쏘이게 되면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헤라에게서 풀려난 이오의 자유도 잠깐이죠. 바로 등예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등예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이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스랑 이탈리아의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이름이 이오니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바로 이오가 그쪽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오의 이름을 따서 이오니아 헤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오니아 해를 거쳐서 이오는 계속해서 헤엄을 쳐서 터키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오니아 해를 거쳐서 터키 사이로 거쳐서 흑해로 넘어가는 이 지역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으로 또 이오가 지나갔나 봐요. 이 보스포러스라는 이 뜻이 소가 건너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온통 이오의 신화와 다 연관이 있는 지역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코카소스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흑해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흑해 동쪽은 코카소스 산국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카소스 산국이라 하는데 바로 조지아까지 오게 되나 봐요. 자, 조지아에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흑해 동쪽에 있는 코카소스까지 가게 됩니다. 헤라의 바로 저주죠. 헤라는 이오에게 광기와 공포를 가진 채 온 세상을 떠돌도록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등의 공격을 받으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바다를 헤엄치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했죠. 드디어 조지아에 도착한 이오는 산을 막 오르게 됩니다. 자, 산을 오르다 이오는 프로메테우스를 만나게 되죠.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조지아의 카즈백이라는 산이에요. 카즈백까지 갔나 봅니다. 자, 카즈백은 5,000m가 넘는 아주 높은 그 봉우리가 있거든요. 바로 이 코카소스 산맥이 이 러시아와 조지아를 경계를 나눠주는 곳인데 그 경계 중에 이 카즈백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바위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형벌을 받고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줬다는 죄목으로 제우스에게 큰 형벌을 받죠. 낮이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게 되고 밤이면 그 없어졌던 간이 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의미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오는 너무나 처량한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언을 해줍니다. 이오는 성스러운 결혼을 할 운명을 가졌다. 제우스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일강으로 가서 제우스를 만나라. 그러면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날 텐데 그중 하나가 나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을 끊게 하는 아주 훌륭한 자손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오는 이집트로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가는 도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집에 아버지를 찾아가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노인이 소를 안타깝게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오가 집을 찾아왔죠.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소가 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이 바닥에 진흙에다가 발자국을 찍으면서 자기가 누구이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보고도 죽지도 못하다니 내가 신이라는 사실이 괴롭기만 하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나코스는 딸 이오를 집에서 내쫓고 말죠. 이나코스가 그 전에 신탁을 받아봤더니 딸 이오가 집에 찾아온다면 사정없이 내쫓으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우스의 형벌로서 당신 나라가 초토화된다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오를 거둬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오는 아버지에게도 쫓김을 당하게 되죠.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오는 제우스를 만나게 되죠. 극적인 상봉인가요? 아니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한 방이라도 후려쳐야 되는 대상인가요? 이오를 만난 제우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헤라를 만나게 됩니다. 헤라를 만나서 다시는 내가 이오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오를 사람으로 다시 변신을 시킬 텐데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헤라 또한 그동안 이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이오를 사람으로 다시 변신을 시키고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 사이에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에파포스입니다. 이 에파포스는 나중에 아프리카라든지 페니키아 이쪽 지방에 왕들이 많이 나는데 왕이 되는 이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이오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오는 이집트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오를 부인으로 맞이한 이집트 왕은 에파포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나일강 신의 딸인 멤피스와 결혼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된 에파포스는 부인 멤피스의 이름을 따서 멤피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여행했을 시 우리가 꼭 한번 방문해 봐야 될 곳이 멤피스이기도 합니다. 에파포스는 아프리카와 그리스,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왕의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오는 죽은 뒤 이집트 최고의 여신 이시스로 숭배되고 에파포스는 신성시 여기는 황소 아피스와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여행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오 신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은 두 번째 소와 관련이 있는 에우로페 신화를 가지고 지중해 문명의 하나인 크레타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황소를 가지고 황소의 등에 타고 다시 에우로페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